자, 이제 협의의 문건들이, 자, 법조문 3개가 나오고요. 첫 번째 법조문 한번 볼게요. 대리권 없는 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협의의 문건들이 동네구나.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 대리인으로 한 계약, 무권 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 조문 그대로 떠요. 맞는 지문이에요. 즉, 무권 대리는 본인에게 무효, 하지만 예외, 추인하면 유효로 변해버리니까 이 무효는 확정 무효 아닌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유동적 무효 상태.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이 효력이 없다. 법조문 그대로 첫 번째 줄 나오고, 결국 이 무효는 추인하면 유효로 변해버리는 유동적 무효다. 동그라미 1번 당연히 별 3개. 그래서 기억 지문으로 떴죠. 무권 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유동적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면 맞는 지문이란 얘기죠. 2번. 자, 본인이 추인한다고 해서 의뢰 무권 대리가 추인했다고 해서 유권 대리로 변하지는 않아요. 추인했다고 해서 유효가 됐다고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나왔어요. 맞는 지문이에요. 무권대리입니다. 동네가 바뀌진 않아요. 추인으로 효력이 생길 뿐이지 무권대리가 대리권 있는 유권대리로 변하는 건 아니다. 맞는 지문. 자, 이제 중요한 게 추인 거절권. 자, 두 번째 조문 볼게요.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한번 봐야 돼요. 법조문 봐봐요. 추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추인은 원래 누구한테 하라고 했어요? 상대방한테 하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꼭 상대방한테만 해야 되느냐, 추인을?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나, 단속규정 때문에. 그러나, 본인이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갑의 추인 사실을 의리 전화해줘서 알았다면, 이제는 상대방한테 들이댈 수 있다. 결국, 추인 상대방은 여기, 무권 대리인 을한테도 추인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이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상대방한테 하는 게 원칙이지만 무권 대리인한테도 된다. 그래서 을이 전화해서 상대방이 본인의 추인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상대방한테 들이댈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 병이 을이 연락을 안 해줘서 본인의 추인 사실을 모른다면 상대방에게 들이댈 수 없죠. 가분, 지추인으로.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갑니다. 내용 갑니다. 추인권 1번.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 상대방 있네요. 자, 여기서 할 것은 형성권. 일방적으로 추인 효과가 바로 발생하니까 상대방 동의 따위 필요 없다. 동그라미 1번 별 3개. 동그라미 2번 추인의 상대방 왕별. 2번 3번이 왕별. 추인은 무권 대리인 을한테도 할 수 있어요. 상대방 병한테도 할 수 있어요. 상대방 병이 정한테 팔았다. 이렇게도 하고 병한테도 하고 승계인 정한테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세놈, 무권 대리인 을, 상대방 병, 상대방의 승계인 정 다 가능하다. 그러면 3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 을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 병이 을로부터 연락받아서 갑의 추인 사실을 알아야 갑은 상대방에게 들이댈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갑의 추인 사실 연락을 안 받아서 모른다면 상대방한테 갑은 들이댈 수 없다.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지가 알기 전까지 먼저 비싸게 샀으면 추인 전에 날려버릴 수 있다. 갑은 추인했지만 모르면 병 입장에서는 추인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모른다면 지가 먼저 비록 갑은 추인했지만 모르죠. 모르니까 철회로 날려버릴 수 있다. 여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2번 3번이 굉장히 잘 나온다. 자, 그 다음 왕별이 6번이죠. 추인은 7월 1일 날 했지만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간다. 을이계약한 5월 1일자로. 즉, 무권 대리 본인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소급 유효. 6번 왕별이죠. 당연히.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을이계약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법조문 그대로. 기억.
따라서 무권대리 본인 주인은 소급효가 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작년에 또 나왔잖아. 6번 작년에 나왔고 주인의 상대방 2번도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도 제가 왕별 박았어 얘들. 그러니까 맨날 중요한 게 계속 나와요. 이런 걸 여러분 걸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요. 뭐 시험이 별거라고. 중요한 게 항상 나와요. 자, 이제 4번 추인의 방법. 추인의 방법은 별이 없죠. 명시, 묵시 다 가능. 쉬워요. 묵시적 의사표시는 행동을 통해 추인 의사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추인권자의 본인이 뭔가 행동을 해야 추인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어. 본인이 추인권자가 돈 받았죠? 행동했네. 묵시적 추인. 하지만 는 무권대리대 본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장기간에 그걸 방치했어. 행동한 게 없지. 묵시적 주인으로 볼 수 없다. 행동 안 했으니까. 어렵잖아요. 자, 그 밑에 5번. 별 3개. 왕별급 별 3개. 추인은 그대로 해줘야 돼. 우리 계약한 그대로. 따라서 일부만 추인하거나 이게 나오죠. 변경 추인하는 거, 바꿔서 추인하는 거 이거 안 돼요. 상대방 혹시 동의해주면 모를까. 그래서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왕별하고 싶은데 2번, 3번, 6번 이미 왕별이 있어서 제가 왕별을 남발을 안 하려고 할 뿐이요. 이것도 되게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네, 추인 끝났어요. 추인에서 이거 이상 나온 지문 없어요. 추인 거절. 추인 거절하면 유동적 무효가 확실히 무효가 돼요. 확정 무효 기본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무권 대리인이 아버지를 단독 상속한 경우. 쉬워요. 의리 대리권 없이 했죠. 5억짜리 땅을 급하게 파느라고 노름빚 갚느라고 1억에 금매를 날렸죠. 자, 상대방한테 등기 넘겨줬어요. 시간이 1년이 지났죠. 안타깝게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죠. 그러면 얘는 아들놈, 외아들이니까 단독 상속이 개시됐지. 자, 의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인 거절권 중 주인 거절권을 상속받게 됐죠. 그러면 을은 그래, 아버지가 추인도 추인 거절도 안 하고 이 무효는 유동적 무효 상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을이 이런 생각을 먹었죠. 그래, 내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추인 거절권을 행사해서 확정 무효로 만들고, 확정 무효가 되면 무효의 효과, 서로 받은 건 부당이득 반환. 나는 1억 던져줘 버리고 너는 등기 돌려줘. 그러면 소유권 회복해서 제값 받고 5억에 팔아야지.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을 찾아갔죠. 나 추인 거절합니다. 돌려주세요. 등기 말소하시고 1년 동안 월세 상당액 돌려주세요. 법원한테, 판사한테 혼났다. 이 나쁜 놈. 너는 임마 화장실 갈 때는 급해서 이러게 했는데 이제 화장실 갔다 나오니까 이 짜샤. 신이치게 반해 이딴 거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속 상속한 경우는 쉬워요. 이놈은 상대방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요.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 2번, 3번, 4번, 2, 3, 4가 별 3개. 무효라 주장할 수 없다. 추인 거절할 수도 없다. 신이치게 반해 허용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무효라는 이유로 무효등기 말소하세요. 없다. 1년치 월세 상당액 부당이득 돌려주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그러면 소수로 해. 없다. 여기 동그라미 빵빵빵 하면 끝난 거예요. 을은병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이치게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일단 1번. 2, 3, 4가 가장 중요하고 1번. 본인 갑하고 상대방 병 사이 매매 계약은 무효다. 이것도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야. 왜? 무권 대리니까. 맞는 지문 흘러가고. 5번. 그러면 병 명의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유효다. 자, 찍어봐요. 병 등기 유효야. 왜? 절대 못 돌려받으니까. 반사적으로. 그래서 병 등기는 을이 절대 못 돌려받죠. 그래서 반사적으로 유효. 소유권 취득.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 단독 상속하면 제발 나와라 해요. 정말 쉬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없다. 그러면 2, 3, 4 별 3개 중 가장 중요한 건 3번이 가장 중요해요.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 동네가 지금 추인 거절권 하고 있죠? 우리 동네가, 목차가. 그러니까 본인주에서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두 번째 많이 나온 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세 번째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3번, 4번이 가장 많이 나와요. 자, 이제 상대방한테 권리 2개 주죠. 최고, 철회권. 자, 한번 봐봐요. 노랭이가 완전히 남발을 하죠. 이 법 조문으로 여기는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 법 조문을 내가 달달달 내 걸로 만들면 된다. 자, 최고권. 자, 이 법 조문이 이렇게 정리가 됐죠. 1번 최고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별 3개, 1, 2, 3 별 3개, 4번 왕별. 자, 1번 최고권. 최고권은 반드시 이걸 확인해야 돼요. 추인권자인, 자, 문장으로 할게요. 대리권 없는 자가 무권 대리인 계약했죠. 상대방은, 주어는 상대방 병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누구한테? 본인에게 추인 여부 할지 말지 답정 물어볼 수 있다.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최고라는 것. 두 번째, 이달 말까지 답점해 주세요. 병이 전화했죠. 그런데 병이 정한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신주의, 발의 동그라미 발하지 아니했다라면 발신주의. 그 다음 연락 없었죠.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추인 거절. 이 세 개를 확인하면 돼요. 이 세 개. 주로 본인에게 하고 거절 이 두 개를 장난쳐. 발은 장난은 잘 안 치더라고. 본인에게. 그래서 무권 대리인에게는 최고할 수 있다 없다. 을한테 최고할 수 있다 없다. 무권 대리인에게는 최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나오고 발신주의 연락 없으면 거절로 본다는 것. 그게 동그라미 1번이죠. 법조문 그대로 또 나왔잖아 작년에. 맞출 수 있어요. 자, 최고 물어보는 최고 성질.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너는 뭐니? 저는 의사의 통지로서 법률행위라고 해요. 최고의 동네. 자, 가장 중요하죠. 상대방이 을한테 대리권 없다는 걸 알면서 계약했어. 이 나쁜 놈이네. 너는 이놈 위임장 위조해서 대리권 없이 파는 거 알면서 계약했어? 악의 상대방. 최고권 인정됐냐 마느냐. 자, 이렇게 올려내요. 악의의 상대방, 나쁜 놈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물어볼 수는 있다. 물어본다고 해서 본인이 절대 추인 안 해주거든요. 이 최고 상황은 지가 잘 샀을 때 최고를 하는 거예요. 얘가 잘 샀으면 값은 잘 못 팔았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면 추인을 안 해줘. 그래서 법이 굳이 안 막은 거예요. 여기는 막아버렸지. 악의의 상대방은 너 처리 안 돼? 왜? 이놈은 도와주면 안 되거든. 철회권은 주면 안 돼요. 하지만 왜 악의 상대방 최고할 수 없느냐? 이 법조문을 똑같이 안 뒀느냐? 굳이 최고권 줘도 이놈이 이익 받을 상황이 발생 안 해. 절대 추인 안 해주니까 정상적인 값이라면. 그래서 굳이 법조문으로 안 막은 거예요. 그래서 외워야 돼. 대리권 없음을 알고 산 악의 상대방의 경우 같이 하셔야 돼요. 물어볼 수는 있다. 그래서 4번이 왕별. 물어볼 수는 있다. 최고권 인정된다. 하지만 철회할 수는 없다. 철회권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 왕별이죠. 2번에 기억 왕별.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철회는 선이만. 악의는 안 돼. 이 두 개를 같이 하셔야 돼요. 악의 상대방 대리권 없으면 알고 산 상대방 병은 물어볼 수는 있지만 철회할 수는 없다. 이 두 놈이 어마어마한 정답 지문이에요. 왜? 악이잖아. 항상 선의 악의가 우리는 정답 지문이에요. 민법 총칙은.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자, 동그라미 2번 본인에게 물어보라는 것 최고권이에요. 무권 대리인에겐 최고할 수 없다는 것. 오케이. 철회권. 동그라미 2번 유동적 무효가 이봐요. 확실히 무효가 되죠. 확정 무효. 그게 동그라미 1번. 당연히 별 3개죠. 1번 별 3개. 2번은 기억 왕별. 철회는 선이만. 알고 산 나쁜 놈한테 엄청난 날려버릴 수 있는 좋은 철회권을 주지 않아요. 자, 오른쪽 3번. 누구한테 철회하느냐? 을한테도 할 수 있고 본인한테도 할 수 있어요. 갑한테도. 철회 상대방은 둘 다 돼요. 본인, 무권 대리. 이게 최고하고 다른 점. 최고는 누구한테만 최고예요?
본인한테만 해. 본인한테만. 하지만 철회는 둘 다 할 수 있다. 구별하시고. 자, 4번. 언제 그러면 철회할 수 있느냐? 법조문이 왼쪽 법조문 봐봐요. 대리권 없는 자가 철회 조문. 두 번째 조문.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 추인할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즉 철회는 언제까지 하라? 추인 전에. 추인 전에. 그래서 오른쪽 4번이 나오는 거예요. 추인 전에. 따라서 기억. 만약 본인이 먼저 추인을 해버렸다면 철회 못하겠죠. 그래서 추인하고 철회는 먼저 한 놈이 이긴다. 먼저 하면 확정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추인 전에 철회라 4번. 기억. 본인이 추인 후로 하면 철회 못해. 니은. 상대방이 먼저 철회했다면 본인은 추인 못해. 이 세 개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죠. 이게 민법의 특성. 같은 말을 연락에 다르게 표현해. 같은 말인데 이게 다 같은 말이요. 추인 전에 철회해라. 추인하면 철회 못한다. 상대방이 철회하면 본인 추인. 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근데 지문이 이렇게 세 개로 나온다니요. 그중 작년에는 기억으로 나왔을 뿐이에요. 전에는 4번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추인 전에 철회해라. 추인했다. 철회 못한다. 상대방이 철회했다. 본인은 추인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3번 4번 다 별 3개예요. 그래서 협의 무권 대리는 해마다 한 문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협의 무권 대리 마지막 동네.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 자, 얘기를 해야겠죠. 여기도 잘 나와요. 이거 법조문 그대로 이거 외워야 돼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힘들어해요. 왜? 마지막 동네라 꼭 추인하고 최고 철회만 열심히 하다가 여기서 힘을 빼버리거든. 힘 빼면 안 돼. 여기까지 엄청 나와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 저 법조문 제1항이에요.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자, 의리, 무권들이라는 얘기고 증명 못했고 또 본인으로 또 추인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무권대리고 본인으로 추인을 받지 못하니까 상대방 병은 본인한테는 들이댈 수 없지. 그럴 때 상대방의 의를 족친다. 이게 무권대리인 의뢰 상대방에 대한 책임.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의를 족친다. 그럼 어떻게 의를 족치느냐? 넌 대리권도 없고 본인이 추인도 안 해줘. 네가 책임져. 어떻게? 네가 계약 이행하거나 또는 돈으로 손해배상해. 이 둘 중 하나를 의하고 병 중 누가 선택한다? 둘 중 하나를 당연히 상대방이 선택해야죠. 무권대리한테 권리 주지. 선택권, 권리예요. 선택권 주지 않아요. 위조한 놈한테 뭔 권리를 주겠어. 그래서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상대방 선택이 나오는 거고 당연히 별 3개. 1번 별 3개. 2번에 기억 별 3개. 자, 기억을 하려면 2번을 외워야 돼요. 책임 물으려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일 것. 처음 나왔죠.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그러면 이게 잘 안 나오고 기억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법조문 그대로. 선의무과실 엎어요. 반대. 선의무과실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선의무과실 반대. 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제일 어려워. 여기서. 제발 해.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 것. 그러면 선의무과실 반대 상대방이 R이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이 별 3개 하시고 완전히 외우시고. 두 번째 3번이죠. 별 3개. 만약 대리권 없이 한 이 을이 5살짜리 어린 새싹이라면 어린 새싹한테 5억 손해배상해. 그러면 이놈은 자살한다. 자살. 5살짜리가 5억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법은 무권대리인이 어린 놈,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완전히 외워야 돼요. RR이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 두 개를 외워요. 선의무과실해야 되니까 RR이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걸 완전히 외워요. 완전히. 그러면 여기서 절대 실수하잖아요. 이 두 개에서 실수해요. 그 다음 하나가 더 남았어. 4번 기억 왕별.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이 책임은 무조건 책임져 줘야 되는 무과실 책임. 그래서 기억으로 나오죠. 기억이 진정한 왕별이에요. 기억.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 지 잘못 없이
제3자의 사기나 문서 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무권대리인 과실 없죠. 자, 동그라미가 어디 들어가야 돼? 봐요. 무권대리 아무 잘못 없어도 소수로 가요. 무조건 상대방한테 책임 진다. 그래서 동그라미는 이거 외우는 거예요. 무권대리한테 아무런 잘못 없죠. 왜? 조카한테 사기당했으니까. 사기 피해자지만 우린 작은 아버지는 책임 졌다. 그래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잘못 없어도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이다. 본문으로도 나오고 기억으로도 잘 나와요. 장난치기 딱 좋아. 무권대리인 과실 없었다면 책임지지 않는다. 다 넘어가. 이거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그래서 항상 우리 총칙은 선의하기 과실 유무 거기다 장난쳐요. 거기다 항상 정답점이라는 얘기. 결국 여기도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상대방 선택 1번 선의무과실 걸 알라 안 돼. 2번 기여. 3번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아. 4번 이 책임은 무조건 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이야.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정리하실 때는 밑줄 동그라미는 그 단어만 계속 올리는 거야. 단어만. 처음은 전체를 읽어보고 나중에 공부를 어떻게 한다? 단어만 읽고 그냥 고개 들어서 정리. 상대방 선택 알랄 책임지지 않아. 제한능력자 책임지지 않아. 무과실 책임이야. 과실 없어. 이걸 고개 들고 정리를 해야 돼요. 안 보고 써보든가. 그렇지 않고 책만 보고 넘어가죠. 내거 안 돼. 반드시 정리 시간을 가져야 내게 돼요. 그래서 고개 들고 한 번씩 방금 읽은 거 생각이 나잖아요. 그걸 3번씩 머릿속으로 정리하든지 쓰면서 정리하든지 A4지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무조건 진도 나간다고 중요하지 않아. 방금 본 페이지를 고개 들고 정리해 봐야 돼. 악의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처리할 수는 없다. 곰곰이 이걸 한 1분 동안 생각하는 거요. 진도 뺄 생각하지 말고 별 3개만큼은 들고 별 3개 왕별은 반드시 들고 정리 2-3번 해요. 5번까지 하면 좋고. 그러면 내게 돼. 내게. 그러지 않고 진도만 나가죠. 금방 날아가 버려 머릿속에서. 그래서 음미하는 시간. 제가 입문 때 얘기했어. 음미하시라고. 정리하시라고. 정리. 그게 공부 잘하는 비결이에요. 자, 계약 끝났어. 이제 앉아. 하나 볼게요. 저 위에 니은 봐봐. 니은. 한번 찍어볼 거야. 니은. 오른쪽에 맨 위 니은. 본인이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자, 이게 왜 맞아? 지금 맞는 질문일 건데. 범죄 흔적. 왜 맞는 걸로 찍어야 돼요? 알았다는 걸 증명해라. 그럼 무조건 악의를 증명해라죠? 무조건 맞는 지문이야. 악의를 증명해라. 맞는 지문. 자, 밑에 책임에서 동그라미 2번에 니은 봐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은 무권 대리인에게 있다. 무슨 말일까?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 병이 너 내 대리권 없어 알았지? 이걸 증명해라.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야. 왜? 알았다는 걸 증명해라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다 기출지문인데 맞는 지문이란 얘기. 우리 세트에 따라 증명이 나오면 적극적 사실. 너 알았지? 악의를 증명해라. 무조건 맞는 지문. 지가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그럼 무조건 X 지문이에요. 그래서 악의를 증명하라. 오, 맞겠네. 무권대리 상대방이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 책임이 있다고? 알았다는 걸 증명해라. 그 말이구나. 그 말이란 것을 캐치를 해내야 돼. 니은은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니은은. 하지만 깎고 읽어야 돼. 무권대리인이 상대방 병이 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 그 얘기는 너 알았지? 무권대리인 네가 증명해라. 그 말이구나. 그 말이니까 악의를 증명해라. 맞는 지문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물론 이런 건 흘러가요. 그냥 물음표하고 다른 데서 정답 주면 박아도 되지만 바로 그래 알았다는 거 정도 맞겠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계약 끝났어.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계약보다 훨씬 안 나와요. 훨씬. 계약이 죽으라고 나오고 법조문이 하나가 있죠. 이 법조문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법조문이에요. 자, 봐요. 의리, 대리권 없이 계약이 아닌 단독행위를 무권대리로 했죠.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대리권 없이 하면 본인에게 무조건 무효예요.
자, 문제는 이 단독행위는 종류가 두 개가 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다. 자, 우리 법조문은 이 두 가지 단독행위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만 법조문이 있어요. 자, 그래서 법조문 볼게요. 단독행위에는 그 을이 행위할 당시 상대방 병이 있죠.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 즉 을의 대리권 없는 행위. 자, 상대방이 병이 있는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을이 한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이 경우 상대방 병이 대리권 없는 을의 행위에 동의했거나 또는 을의 대리권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 때 한해서 동의했거나 또는 특별히 다투지 않은 때를 전제로 계약에 관한 무권대리 법조문 6개 규정을 그대로 갖다 쓴다. 결국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는 주인 거절, 최고철의 책임, 그딴 법조문을 똑같이 계약하고 취급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무효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는 법조문을 갖다 쓴다니까 본인이 추인해버릴 수 있는 유동적 무효. 그래서 본인이 추인해서 유효로 바꿀 수가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우리 법조문이 없고 저 병이 없죠? 병이 없으니까 조문 갖다 쓴다는 얘기가 없잖아. 병이 없으니까 그래. 굳이 조문 만들 필요도 없어요. 병이 없는데 추인 상대방이 없죠. 그래서 추인이 불가능한 확정무효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추인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추인 불가능. 저걸 외우는 거예요. 괄호를 외워요. 결국 자 정리. 동그라미 1번 법조문이죠. 상대방 있는에 동그라미 하셔야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일단 무권대리니까 본액이 무효. 이 무효는 추인이 가능하니까 유동적 무효. 그래서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유동적 무효다. 추인할 수 있다. 단 동의했거나 뭐 다투지 않을 걸 전제로 이거 흘러가요. 이런 거 장난 절대 안 쳐. 추인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 하지만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별 3개. 이놈이 더 잘 나와요. 상대방 없는에 동그라미 하시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다. 일단 무효예요. 무권대리 무조건 무효야. 이 무효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병이 없어. 머릿속으로 계산해봐. 병 없어. 본인은 추인할 상대방이 없네. 추인 불가능하네. 유효가 될 수가 없겠네. 처음부터 확정 무효겠네. 그래서 이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처음부터 확정 무효예요. 확정 무효. 병이 없기 때문에 추인이 불가능이야.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협의 무권대리 해마다 한 문제 나와요. 협의 무권대리 주로 또 사례 문제로 나오고 그래서 추인권, 최고철회권, 상대방에 대한 책임까지 이 3개 동네를 달달달달 해요. 그럼 난이도 상을 하나 맞히는 거야. 협의 무권대리는 사례 문제로 나오면 난이도 상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요. 난이도 상을 맞춰주면. 자, 이제 표현대리 갑니다. 표현대리도 잘 나와요. 한 2, 3년에 한 번씩은 계속 나오니까. 표현대리 동네는 무권대리입니다. 그런데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고 본인이 일정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본인이 무권대리지만 책임지세요. 그래서 표현대리 책임이에요. 표현대리 책임. 표현대리는 비록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상대방 병은 책임물을 내면 선의무과실일 것, 정당한 이유 있을 것,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선의무과실 정당한 이유가. 자, 표현대리 동네 수요 표시 표현대리,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이 3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가 열에 9번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일단 표현대리 성질 여기 아주 잘 나와요. 1번부터 마지막 4번까지 정말 잘 나와요. 첫 번째 1번 표현대리는 동네가 무권대리라는 거. 1번 무권대리니까 기억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 비싸게 사면 편의 주장 안 하고 먼저 차례로 날려버릴 수 있다. 무권대리 법조문 그대로 작동돼요. 본인이 먼저 추인해버릴 수 있고 상대방이 먼저 처리해버릴 수 있다. 맞는 지문. 자, 2번 표현대리는 표현대리 행위에 상대방 즉 병이 주장해줘야 법원은 판단해요.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해줘야 돼.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장해줘야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주장은 누구가 하느냐? 여기
표현 대리행위에, 표현 대리행위는 을병 매매를 말해요. 직접 상대방 병만 주장할 수 있어요. 병만 주장, 여기가 별세개, 니은이 별세개예요. 주장해 줘야 되는데 누구만? 표현 대리행위에 직접 상대방 병만, 이걸 외우시고, 그럼 병만 주장하니까 전득자, 병으로부터 산 전득자 주장돼야 안 돼요? 전득자 주장 안 돼. 그 다음 본인 주장돼야 안 돼요? 표현들이 본인 주장할 수 없어요. 무권대리는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이거 병만 주장, 이걸 외우고 나머지는 그냥 풀어가는 거야. 병만 주장, 따라서 전득자 주장할 수 없다. 기억, 본인 주장할 수 없다. 무권대리 을도 표현들이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남이 세 개를 풀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을과 거래한 병만 표현들이 주장, 나머지 갑, 을, 정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디귿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표현들은 반드시 판사님 예요 될 건 없지만 고민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상대방이 주장을 해줘야 돼. 표현대리 주장을. 될 건 없지만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정확히 주장해야지. 디귿 상대방이 대리권 있다고 가만히 책임져 주세요. 유권들이 주장해. 그러면 표현대리 주장 안 했죠? 유권대리만 주장했죠. 대리권 있다고. 유권대리 주장은 표현대리 주장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 왜? 표현대리는 동네가 무권대리 동네에 속하니까. 상대방이 대리권 있다는 유권대리만 주장했다면 표현대리 주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권대리 주장에 무권대리 동네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없다. 이거 꽤 잘 나와. 별 3개죠. 니은 디귿이 별 3개예요. 동네로 하면 돼요.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동네. 표현대리는 대리권 없는 동네. 이 동네 주장을 저 동네 주장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병은 정확하게 주장해야 돼. 판사님, 얘 대리권 없지만 표현대리 성립하는 것 같다. 반드시 표현대리 주장해 줘야지 법원은 판단해요. 두루뭉실 대리권 있는 것 같아요. 소유권 넘겨주게 판결 때려주세요. 표현대리 판단 안 해요.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하지 않아요. 반드시 표현대리 주장 정확히 표 해야지 유 하면 안 된다. 3번 왕별 표현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면 무효 동그라미 표현대리행위 저 매매계약 을병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래요. 그럼 거기서 끝. 아무런 권리 의무 태어나지 않아요. 표현대리 마찬가지 성립하지 않아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2개 중 첫 번째 표현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 무효. 그래서 기억 별 3개. 매매계약이 을병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 확정 무효라면 표현대리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맞는 지문. 부정으로 끝났죠? 성립하지 않는다나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같은 말이에요. 다. 그래서 무효 잡고 성립하지 않는다. 없다로 끝나요. 자, 니은. 기출 한 번 나왔죠? 흘러갔죠? 엄청 어렵죠? 한번 찍어봅니다. 안 찍어도 돼요. 그때 물음표하고 다른 데다 정답 좀 박아놨어요. 한번 찍는 실력 키워보는 거예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사원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 자, 이 지문이 그대로 떴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OX를 골라내야겠죠. 문제 풀 때. 오지선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범죄 흔적을 뭘로 잡을 거야? 교회 재산. 종중교회가 총유재산이죠. 자, 교회 재산을 교회 목사님께서 사원 총회, 교인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처분했대. 스톱. 여기서 느껴야 돼. 사원 총회 결의 없이 마음대로 임의로의 힘이 팍 들어가야 돼. 이걸 출제위원이 여러분들 찍으라고 넣어준 단어가 임의로예요. 교회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이게 사실은 범죄 흔적이에요. 근데 출제위원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임의로 이 단어를 넣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총회 결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해버렸대. 빨리 머릿속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지 마음대로 처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소수로는 부정으로 끝나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바로 괄호가 생각나야 돼. 이 처분 행위는 무효예요.
따라서 무효면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적용될 수 없다. 어렵죠? 어려워. 그러니까 흘러갔지. 하지 마요. 3번. 찍는 실력 해봤어. 찍는 실력. 중간에 사원 총의 결의 없이 뭔가 했죠. 임의로 처분, 느낌을 가지라고. 혹시 찍을 상황이 오면. 중간이 없으면 소설은 없다로 끝나요. 중간이 뭔가 없었죠. 절차를 안 거쳤죠. 그러면 소설은 무효, 없다. 권리주지 않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찍을 때 법칙이에요. 중간이 없으면 소설 없다. 찍을 때. 중간이 뭔가 행동을 하면 소설은 할 수 있다야. 왜? 고생했으니까 행동하느라고. 이게 어긋나는 게 187조예요. 187조는 등기 없이 막 먹잖아. 그래서 187조가 예외야, 사실. 우리 찍는 법칙에. 등기 없이 막 취득. 등기 없이 막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게 187조 법률 규정이 예외야, 우리 찍는 법칙에. 187조만 아니면 다 행동하면 등기해야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임차인이 등기 박았어. 제3자한테 들될 수 있잖아.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고. 그래서 중간이 뭔가를 행동하자는 187조만 빼놓고는 이 찍는 법칙이 맞는다고. 뭔가 행동하면 소수로는 할 수 있다. 고생했으니까. 행동을 하지 않았다. 뭔가를 안 했다. 소수로는 이놈한테 권리주지 않아요. 없다로 연결돼요. 이게 찍을 때 법칙이에요. 찍을 때. 혹시나 찍을 상황이 오면 상관없어. 이런 거 흘러가고 다음 질문에 4번을 딱 박아놓는다는 얘기지. 4번 왕별. 얼마나 잘 나와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완빵으로 책임 그대로 져줘야 돼요. 상대방 병한테 일부 과실 잘못이 있다고 해서 너 인마 네 잘못만큼 까! 과실 상계법리를 유추증에서 지 책임을 깎을 수는 없다.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다. 얼마나 나와요. 이거 왕별이야. 저 강행복귀 위반보다 이놈이 더 잘 나와요. 4번이 사실. 그래서 표현들이가 성립하면 전적인 책임져야지 상대방한테 잘못 과실이 있다고 해서 본인 책임 깎을 수는 없다. 교통사고 우리 1대9 7대3 그런 거 하듯이 상대방 과실만큼 내 책임 깎아요? 안 돼요. 정확히 경감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수요표시 표현들이는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6개 지문에서 나와요. 이 6개. 먼저 법조문이 동그라미 1번 있죠. 이 법조문이 어렵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1번에 사람을 넣어놨어요. 갑을병을. 자, 그러면 봐봐요. 제3자에 대하여 법조문이죠. 타인에게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사람을 안 넣으면 돌아버리죠. 뭔 소린지를 몰라. 그래서 사람을 넣어야 돼. 제3자. 앞으로 표현대리 법조문의 3자는 무조건 상대방 갑을병 할 때 병이에요. 3자. 상대방을 3자로 표현해요. 제3자 병한테 갑이 병 내가 을한테 담배출 권한 줄게. 담배 잘 좀 해줘. 이렇게 전화했죠. 즉 병한테 을에게 대리권 준다는 사실을 표시한 갑은 을이 찾아갔죠. 사실은 대리권 안 줬어.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을, 병, 담보대출 계약에 대해 표시한 너는 갑은 책임이 있다. 이게 수요 표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거죠. 갑이 병, 지칭은행 지점장한테 병, 나 을 보낼 테니까 담보대출 내 아파트 담보로 1억 대출 잘 좀 해줘. 응? 알겠어. 병이 전화 받았죠. 수요 표시했죠. 그런데 사실 이놈이 안 줬지. 대리권. 근데 이놈이 왔지. 그럼 병은 전화 받았으니까 대리를 믿고 했겠죠. 수요 표시 책임져라. 이게 수요 표시 표현.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일 것. 책임 물으려면 선의 두 번째 나왔어요. 정칙에서. 그래서 표현대리 책임 물으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RR 책임 물을 수 없다. 그게 이제 당연히 나와야 되고. 자, 그러면 수요 표시 표현대리는 이게 나와요. 왼쪽 법조문 1번하고 이제 오른쪽 잡읍니다. 2번. 상대방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RR이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 물을 수 없다. 3번. 전화한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을이 행동해야 돼요. 따라서 기억. 만약 을이 담보대출 은행 가지 않고 매각했다. 초과했다. 그러면 수요 표시 표현대리가 아니라 뭘로 간다?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무조건 넘으면 두 번째 동네로 가요.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그 다음에 4번.
수요 표시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에만 작동되지 법정 대리에는 작동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수요 표시 마치 수요 행위, 수권 행위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임의 대리에만 작동되지 법정 대리에 작동이 안 돼. 이게 고난을 넘은 표현 대리, 소멸의 표현 대리 다른 점이야. 고난을 넘은 표현 대리하고 마지막 소멸의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작동돼요. 근데 여기만 법정 대리에 작동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법정 대리에도 적용이 있다 이렇게 장난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 표시 이걸 가지고 내가 느껴야 돼. 수요 표시니까 임의 대리에만 작동, 법정 대리에는 안 돼. 이렇게 정확히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하고 외우시고. 자, 5번. 수요 표시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본인 갑하고 표현 대리인 갑을 사이 어떤 유효한 기본적 법률 관계가 꼭 있을 필요는 없다. 갑을 간 계약 관계 없어도 돼요. 그냥 평한테 전화하면 돼. 그러면 성립하는 거지. 갑을 사이 어떤 법률 관계 있을 필요는 없다. 6번. 수요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고 꼭 정확히 표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놈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명함 사용을 승낙해 주었거나 회사가 묵인한 경우에도 수요 표시 있는 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현실에서 수요 표시 표현 대리는 이거예요. 명함 사건이야. 누군가가 회사 명함 돌리면서 거래 따오죠. 회사가 알고도 방치하죠. 왜? 거래 따오니까. 근데 사고 쳤다. 그러면 그동안 이익 본 거 한꺼번에 보태내야 돼, 회사는. 그래서 은행 지점장한테 수요 표시 전화한 것은 제 강의를 위해서 그런 거고 현실 수요 표시 표현들은 다 명함 사건이에요. 6번. 그래서 명칭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 수요 표시 있는 걸로 볼 수 있다. 즉 책임져줘라 그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는 너무 힘쓰지 말고 고난을 넘은 표현들이 여기에다 이제 온 힘을 쏟아야 돼요. 시험은 여기서 계속 나오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고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 목차요. 상대방은 이놈한테 매매 대리 고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게 선의무과실이죠. 결국 고난을 넘은 표현 대리는 먼저 기본 대리권이 있을 것. 그래서 고난을 넘은이죠. 고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것. 이게 엄청 중요하죠. 대리인으로 팔아야 고난을 넘은 표현 대리 성립.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매매 대리권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립요건. 기본 대리권이 있을 것.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1, 2, 3, 4, 5 별 3개 다 됩니다. 법정 대리권, 기본 대리권,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다. 다 있다로 끝나요.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공법상 등기 신청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대리인에 선임된 복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다 있다. 있다로 끝나면 다 맞아요.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끝나면 다 맞아. 자, 5번. 소멸 후 표현들이가 인정되고 그 표현들이 권한을 넘는 대리가 있었다면 소멸 후 표현들이가 아니라 넘어버렸죠. 그러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넘으면 무조건 이놈이야. 저 수요 표시든 소멸 후 표현들이든. 그래서 법정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 등기 신청 대리권, 복 대리권, 표현 대리권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다 돼요. 안 되는 놈이 없어. 가장 많이 나온 게 복 대리권, 표현 대리권이에요. 같은 별이지만 4번, 5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왼쪽에서 왕별이 2개 나왔죠. 가행법 위반 무효 성립하지 않는다. 왕별. 그냥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다. 왕별이죠. 왕별이 2개 나와서 제가 여기 4번, 5번에 왕별을 안 박은 거예요. 왕별을 너무 남발하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하지만 이 5개 중 4번, 5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작년에 복대리권 나왔잖아. 자, 심지어 6번. 신분권. 사자한테도 기본 대리권 인정해서 본인 표현들이 성립시켜버립니다. 사자, 신분권한테도 상대방 고난이 있다는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본인은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본인 책임질 수 있다. 긍정으로 끝나면 맞는 질문. 자, 7번은 뭐냐? 아직 우리 기출이 아니에요. 한 번만 언급하고 이제 요문이 안 해.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 유치 업무, 투자 상담 업무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끝났네. 이럴 수가. 기본 대리권이 되지 않아요. 이유.
고객 유치 업무나 투자 상담 업무 한번 생각해 봐요. 고객 삐끼. 고객 유치 상담. 법률행위 아니에요. 삐끼 생각해. 사실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오크리스 기본대리권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행위는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투자 업무, 고객 유치, 사실행위. 어렵죠? 아직 안 나왔어, 우리 기출. 그래서 하지 마. 나머지도 몰라 죽겠는데. 자, 다음 페이지. 고난을 저는 한 번만 언급해 드렸지. 하지 마요. 고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거. 얘가 또 이제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자, 고난을 넘은, 여기서 포인트는 대리행위로 팔 것. 하지만 동그라미 1번도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동그라미 1번. 기본 대리권과 고난을 넘은 대리행위는 동종, 같은 종류일 필요 없다. 유사, 비슷할 필요도 없다. 왕별합니다. 동그라미 1번 왕별해야겠어. 기본 대리권과 고난을 넘은 대리행위는 전혀 달라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비슷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억으로도 나오죠. 갑이울한테 등기박아와 등기 신청 대리권을 줬죠. 근데 이놈이 등기소 관계 아니라 사법상 매매를 해버렸죠. 기본 대리권은 공법, 대리행위는 사법. 동네가 전혀 다르죠. 그래도 표현들이 성립합니다. 이 말을 기본 대리권과 대리행위는 같은 종류일 필요도 없고 비슷할 필요도 없다. 동종 유사할 필요 없다. 동그라미 1번 지문으로 훨씬 잘 나와요. 그래서 1번이 왕별이고 기억은 별 3개. 자, 2번 당연히 왕별이죠.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 것. 대리인으로 안 팔았구나. 현명하지 않았구나. 대리행위가 없구나. 즉 현명하지 않은 경우. 대리행위가 없는 경우. 저 두 번째 요건 탈락. 그래서 이 경우로 하면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다 나왔죠. 무효 성립하지 않는다. 대리인으로 안 팔았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억령이 뭐냐? 대리인으로 안 판 예예요. 기억 무권 대리인 의리 본인 갑 성명을 모형해서 지가 마치 갑인 것처럼 사기쳤죠. 상대방한테. 나 갑이야. 사. 본인 명의로 갑 명의로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했죠. 이게 범죄인적이죠. 잠깐 노란색 보여줘야지. 이거 여기 동그라미 빵 들어가야 돼. 대리 관계 표시 없이 대리는 안 팔아고 갑인 것처럼 지가 갑인 것처럼 본인 명의로 팔았죠. 대리행위가 없죠. 그냥 소수는 이 경우라면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빵빵 하는 거야. 소수로에. 자, 이번엔 반대예요. 무권 대리인 의리 갑 아파트를 자기 앞으로 소유 유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박아. 그러면 의리는 지가 소유자로 돼 있으니까 병을 찾아가서 뭐라 하겠어? 병 내 아파트야. 사. 그래서 대리 지 명의로 법률행위. 결국 둘 공통점. 본인 명의로 대리인 지 명의로 지가 본인인 것처럼 이번에는 지가 지 것인 것처럼 둘 다 나는 갑 대리인 의리요 하고 병하고 계약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대리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본인은 언제 표현 대리 책임을 진다? 자기 대리인으로 장난쳤을 때. 근데 이놈은 대리인으로 계약한 게 아니라 본인인 것처럼 대리인 지 것인 것처럼 했죠. 그래서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2번 기억니은 왕별이라는 얘기예요. 왕별. 여기서 왕별이 1번 2번 기억니은 왕별이 무려 4개가 나왔지만 어차피 기억니은은 2번하고 같아요. 그래서 대리행위가 없다. 대리인으로 안 팔았다. 표현 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상대방 요건이죠. 상대방은 이놈한테 매매 데리거나 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게 선의무과시라고 같은 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별 3개 이건 뭐냐? 이놈한테 데리거나 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 여기는 대리니까 대리행위 당시. 따라서 의병 계약 체결 당시 정당한 이유 믿으면 정당한 이유 있는 거예요. 그 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나와요. 그 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현재 시점 아니야. 재판할 때 시점 아니야. 다 행위시법이에요. 별 3개. 작년 또 나왔죠.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위에 왕별이 안 나왔죠. 올해 표현들이 나온다면 저기 1번, 2번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래서 별 3개 왕별인데 작년 33에 안 박혀 있어. 그러면 올해 만약 표현들이가 또 나온다면 나온다. 그 중에. 진짜예요. 소멸 후 표현들이 여기서 3번밖에 안 나와요.
일단 1번. 대리권이 소멸된 후 찾아갔죠. 초과하면 이게 아니라 기억, 고난을 무조건 넘은 표현들. 책임물을 내면서 의무가 실을 것. 자, 3번. 별 3개죠. 대리인이, 여기는 이것만 나와. 3번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지가 가지 않고 복대리인 시켜서 대리행위 하도록 했죠. 상관없어요. 지가 하든 복대리인 시켜서 하든 무조건 소멸 후 표현들이 성립합니다. 긍정으로 끝나요. 그래서 지가 하든 복대리인 시켜서 하든 마찬가지 소멸 후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대리를 다 했죠. 대리를. 대리, 김대리. 대리, 세 문제, 작년 네 문제. 올해 이제 세 문제 나올 거예요. 다시 복구돼요. 세 문제.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봐. 어렵죠? 아, 당연히 어렵지. 쉬운 게 어디 있어. 어려워도 해봐요. 해봐. 달달달달. 자꾸 들어요. 그것만큼 좋은 공부 방법, 민법은 없어요. 자꾸 들고, 고개 끄덕이고. 자, 10분간 쉬고, 무효 갑니다.